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작진 언제나 불러주시면 거기다가 방송 욕구 있는 사람 부르는 게 좋거든요. 네. 아니 뭔 소리야. 근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지면 전 충분히 우리가 더 훌륭한 작품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여건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원래는 그냥 역사를 업으로 책 쓰고 논문 쓰고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방송 컨텐츠, 드라마 자문, 그리고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과 가까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친코 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에이전시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쪽의 중개로 직접 면접을 봤어요. 줌 화상으로 해서 뉴욕, 시애틀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면접을 봤죠. 면접 보고 면접 때 이제 이야기하고 해서 그쪽에서 좋다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초기 대본 자문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촬영할 때 포인트 촬영 자문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꼭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이제 이민진 작가의 어떤 큰 노하우가 다고 저는 약간만 도와드린 건데 다만 이제 작품의 원작과 상관없이 미국인들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그런 오해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되짚어 보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좀 신비스럽고 영적인 영향력이 강하고 우리나라나 중국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확실히 미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다. 그거를 교정해 줬는데 이 작품을 나중에 이제 완성된 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그런 자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때로는 어떤 대사 자체도 아예 다 똑같이 제가 적어드린 대로 바꾼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화적인 현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오리엔탈리즘적 현상을 교정하는 건 굉장히 좀 보람 있었던 작업 같아요.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부가 같은 거 부르는 것도 나왔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 봉선화 노래를 갖고 오셔서 시기도 안 맞고 노래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런 민족애를 상징하는 노래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민중이 많이 불렀던 민요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더니 그쪽에서도 조사를 하더니 근데 민요가 요즘과 같은 박자 속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것도 조사해보고 나서 지금보다 박자는 느렸는데 가사는 지금하고 똑같이 않다는 것까지만 알지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해줬더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어부들끼리 모여서 좀 되게 자연스럽고 느리게 가사를 불렀었던 그런 게 이제 제가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고증의 매력인가? 또 내가 이렇게 나눴던 지식이 이렇게 작품에 구현이 되는가? 그런 게 좀 감동적이었었어요. 네. 이 제작 과정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빠친코가 쉽게 제작된 작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난항이 있었던 작품인데 결과적으로 너무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야 너 어떻게 그걸 했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자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치나 이 자문을 잘 활용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나 그에 적합한 예산이나 대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꼭 작가나 제작진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작가나 제작진의 역사학계에 대한 좀 불만, 그러니까 문제점 이게 좀 결합이 돼가지고 틀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좀 사실 애초에 딱 했었을 때도 이거는 한 편당 얼마 그리고 기한은 이 정도 이렇게 탁탁탁 해서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겠다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을 해주니까 자기들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좀 놀랐어요. 이 빠친코가 주는 가장 큰 힘은 이렇게 작품이 가능하다는 거를 한국 작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사극이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때 문화나 기대치 혹은 상상이 한 90% 이상인 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고증과 시대성을
시기별로 나눠서 맞춘 다음에 그 안에 스토리를 넣는 작품이어서 이런 작품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기대에 대해서 좀 부응을 하고 싶어요. 다만 조금 그런 세팅이 잘 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도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사실 고증 제일 잘 된 건 한산이죠. 한산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 신의 10에 제가 기고를 했었는데 과잉과 강박에 가까울 정도 신경 쓰셨다. 왜냐면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이분 논문 다 봤다. 과거 이론과 신이론을 다 넣으셨더라고요. 어떠한 논란에도 나는 다 뚫고 간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거북선이 김한민 감독 같았어요. 한편에서 경외스러우면서도 야 이거 너무 우리 사회가 영화 예술인들한테 강박적인 질문을 짊어지는 거 아니냐. 좀 되게 속상했었던 기분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맞냐 틀리냐 이걸로 가버리는 게 전 고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도 많이 맞댈 필요도 있고 그런 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새로운 소스 다음 제가 중종 얘기를 종종 하죠. 이 중종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이라보단 영화적이거나 드라마로 그려내면 되게 재미있을 소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적당히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진 않아요. 정말 백성이 행복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조광주인데 조광주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조광주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 번 사람들 그렇게 날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죽였네요. 약간 이런 스타일.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노력하지만 사회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 가진 사람들 다 죽게 되고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과 캐릭터 같은 경우들을 소화해봐도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지금은 다 분노하잖아요. 형제복지원 전에 이미 그 이전에도 부산 지역에서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70년대 때 그 마리아회라고 하는 카톨릭 단체에 소알로이시오라는 그 천주교 외국인 신부가 들어와서 이 부산시의 그 잘못된 그런 기관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제대로 된 보호시설을 만드는 투쟁, 그것도 사실은 한국의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일반인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조금은 너무 우리가 잔혹한 컨텐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잔혹에 대항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역사 속 인물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정도전, 김구 뭐 이런 분들 좋아하죠. 얼마 전에 정도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진짜 애증의 감정이었었어요. 왜냐면 한편에서는 야 정도전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뛰어난 작가님들이 등장하셔서 사극 정도전도 그렇고 육룡이 나르샤도 그렇고 이런 걸 이렇게 풀어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또 반대편에서 되게 아쉽고 속상했던 게 뭐냐면 꼭 이방원한테 죽는 게 굳이 나와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이게 괴물이 되어 간다라는 포인트? 근데 사실은 정도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민혁명이라는 건 나중에 나온 개념이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역성혁명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은 기원전 5세기에 맹자가 처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로 그걸 문자 그대로 실현시킨 건 동아시아 전체에 정도전과 이성계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 게 좀 끝까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너 누구 정말 좋아해 존경해 하면 저는 정말로 정도전을 존경하고 그래도 저번에 정말 너무나 뎁스 있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새롭게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김구 선생도 뭐 너무 존경하죠. 그래서 김구도 보면 이제 최근에 와서 김구 암살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은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김구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정말 빨갱이로 몰려서 죽고 김구가 김구를 존경했던 사람들한테 활동이 막히고 이러면서 처절하게 고립되어 가면서 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낙관주의자다. 혁명가는 낙관적이어야 돼. 이러면서 풀어갔기 때문에 그가 저명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민족의 어른이 되거든요. 지금 북한에서도 김구는 굉장히 높이 쳐줘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말한 사람이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소스를 또 하나하나 다 파다 보면 정말 그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로도 재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한 7년 전인가 그때 6년 전인가 어쩌다 어른 제가 이제 그게 첫 데뷔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뭐 계속 이런 인문 방송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입장이어서 외람되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그 사람이 강연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던 시대에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작가님들 본인들이 꼬꼬무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아예 정말 이렇게 아주 수준 있는 내용의 컨텐츠를 풀기도 하고, 뭐 당신이 혹하는 사이처럼 이걸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좀 편집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 가는 방식으로 약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인문학 2.0? 그러니까 1.0 단계가 어떤 화술 좋은 스타 강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란한 말빨 위주의 영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확실히 작가님들의 수준도 원래도 좋으셨지만 더 좋은 수준으로 들어간 것 같고, 전문가들도 더 전문가스러워야지만 잘 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송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빠칭코를 만들 때는 이게 좀 시간을 줬고 예산이 있고, 그래서 역사학자도 데려와서 하고, 그리고 꽤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이제 좀 방송을 아는 지식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라면 조금 더 의미심장한 드라마, 의미심장한 다큐, 의미심장한 컨텐츠 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